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유진투자증권 임원이 다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 임원은 다른 회사 경영진과 함께 코스닥에 상장된 특정 업체의 주가 띄우기를 공모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상규 기자입니다. 경찰이 유진투자증권 현직이사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특정 업체의 주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8년 비코스닥 업체 경영진은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업체 경영진과 함께 처음부터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나스닥 상장은 없었고 B업체는 지난 2020년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A씨와 함께 공모한 경영진 5명은 시세 차익을 통해 100억 원 넘는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B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내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역시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 임원이 직접 주가 조작에 가담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보를 헛들여서 개인 투자자들 모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미리 자기들은 팔고 나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씨를 비롯한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가 조작 방식 및 부당이득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네,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폐쇄 결정이 미뤄진 사이 또 다른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 시도를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해 비극은 막았지만 청소년들의 극단 선택 모방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커뮤니티의 책임을 강화할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자신의 극단 선택을 생중계한 강남 10대 중학생 사망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가 된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할지 판단을 미룬 사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5일 새벽 서울 한남대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이를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해 다행히 비극은 막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오는 12일로 미룬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생명이 이 갤러리와 관계되어서 유명을 달리있는 건 명확한 거잖아요. 법리적 검토가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느냐. 지난달 16일 강남 중학생 사망 사건 뒤 경찰에 접수된 자살 신고는 23건으로 이전보다 일평균 30% 넘게 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극단 선택을 모방하려는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의 자살 방조와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지난 2년간 8건인데 유죄 선고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살 신고에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수색하는 등 총력 대응하는 한편 교육청 등과 협의해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여학생 사건으로 불거진 이른바 신대방팸의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도 관련자 압수수색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울증 갤러리를 대체할 온라인 플랫폼을 주도해 개설하고 커뮤니티의 책임을 강화할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만 보면 상승률은 그 2배가 넘는 7.6%인데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아무래도 외식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부터 호텔 뷔페까지 안 오른 곳이 없어 곳곳에서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호텔들이 여름 한정으로 내놓는 망고 빙수. 비싼 가격에도 특별한 먹거리로 MZ세대에게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값이 매년 치솟더니 올해는 무려 12만 원이 넘는 망고 빙수까지 등장했습니다.
가정의 달 성수기를 맞은 호텔들은 재료비가 올랐다며 뷔페 가격을 최고 20%가량 올려 음식값만 최고 18만 원대에 이릅니다. 조리법도 바뀌고 재료도 더 좋은 걸 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해명은 불황 속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겐 와닿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낼 수밖에 없는? 좋은 곳에 모시고 가고 싶은 거는 다 똑같으니까. 통계청이 집계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만 보면 그 2배가 넘는 7.6%에 이르고 가공식품 상승률은 7.9%로 더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호텔 뷔페 같은 고급 음식뿐 아니라 햄버거를 비롯한 서민 음식까지 가격이 치솟았던 겁니다. 점심을 7~8천 원 정도면은 먹었던 메뉴들이 10,000원을 넘어가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회사 구내식당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햄버거 값은 1년 전보다 17.1%나 뛰며 약 1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라면, 치킨도 각각 12.3%, 6.8%씩 뛰었습니다. 지표상 물가 상승폭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에 나선 가족들, 점심 한 끼를 때우려는 직장인들에겐 메뉴판의 가격표가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윤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미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한인교포 일가족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5살 아이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의 공공건물은 조기를 개항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총성은 쉼없이 이어졌고 현장에선 100발이 넘는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총기 난사 사건은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Still scared because this entire time, the whole time that I was running, I could hear gunshots. Every time I heard a gunshot, I just thought he's killing people. 지금까지 희생자는 모두 8명입니다. 이들 중 3명은 한인 교포 일가족으로 30대 한국계 부부와 3살 아이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한인 매체는 이 부부가 모두 전문직 종사자로 주말을 맞아 쇼핑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5살 아이도 크게 다쳐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We offer our sincere sympathy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We are praying for you and we share in your grief.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은 33살 남성으로 평소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인의 SNS 게시글을 분석하는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의회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Let me say it again.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and it's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의 공공건물은 조기를 개항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